자, 라이트 쌤 보자. 이나야. 누구가 들어가야 저거. 여기다 누가 하나 찍고 와가지고. 자, 3-1을 우리. 자, 마지막 단원이죠, 우리. 자, 147페이지 질문. 41번. 또? 응? 40? 자, 40번, 41번 또 있어요? 자, 40번부터 봅시다. 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그랬죠. 일치할 때. 자, P랑 Q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그냥 이차함수의 그래프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죠. 얘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두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저는 항상 얘는 뭐다? 단의 제곱, 절반은 마이너스 4니까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얘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8이죠? 그럼 8이랑 마이너스랑 계산하면 더하기 4. 얘가 바로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 그렇지? 그럼 따라서 p는 4, q는 3이라는 이야기죠. 자, 더하면 7일 거고요. 자, 41번 봅시다. 자, y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자, 이 그래프는 자, y꼴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자, 일단 얘는 y꼴 ax의 제곱을 평행이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최고차의 계수가 같아야 되죠. 일단 a는 4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 이거의 꼭지점은 0,0이야. 그럼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꼭지점이 바뀐 것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은 그냥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4 앞으로 보내시고요. 얘는 x의 제곱.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x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이거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거의 절반 생각해보자. 이거의 절반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절반이고, 그럼 항상 요거의 제곱이야. 그럼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좀 지웁시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4 하고요. x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에 제곱하시고, 자, 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1을 더하면 플러스 4분의 3이 나오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4분의 1, 4분의 3이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얘네들이 뭐야? 얘가 원래 꼭지점의 좌표는 0,0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는 4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얘네들 다 더하는 건가? 자, 그럼 다 더하면 5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48, 49 질문. 47번 7번 또 1244번 44번 또 54번 54번 또 51번이랑 41번 자, 51, 46. 자, 지금 나온 게 44, 46, 47, 51, 54. 또 있어요? 41번 45번도?
자, 44, 45, 46, 47, 51, 54. 또 있나요? 오케이. 44번 풀어봅시다. 자, 증명 나올 수 있겠지? 자, 저거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60번까지. 60번까지. 자, 44번 보자. 자, 이거의 그래프랑 저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 or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자, 마이너스 2. 꼭지점을 더 제곱해볼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자, 항상 요 놈의 절반 마이너스 a죠.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a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a죠. 그러면은 요 놈의 절반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요걸 부호반대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죠. 자, 두 번째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b지. 그치? 자, 그러면 2 앞으로 꺼내고 x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x야. 자, 그럼 항상 요놈의 절반 요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는요 2배 x 요거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8 더하기 b죠. 그럼 이게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8 플러스 b. 그럼 이제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a는 2. 자, a 이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8 더하기 b일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죠. 자, 이제 우리 전적으로 가는 게 뭐야? a 빼기 b. 그렇죠? a나 b, b는 플러스 2죠? 그럼 a 빼기 b 하면 0이 나와야 돼. 그렇지? 자, 이거. 자,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4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그랬죠. 자, 일단 꼭지점 보여보자.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고 묶어야지. X의 제곱.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이 마이너스 4X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놈의 절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하고 뒤에다가 더하기 t. 그래서 요 놈만 처리해서 완전 제곱식.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더하기 k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2, 1 플러스 k.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제 4사분면 여기. 그럼 x 값은 2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 1 플러스 k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k라는 놈이 0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거기를 또 사야 되나? 자, 1146번. 자, 이거야. 자, 이걸 추계방 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추계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축의 검정식. x는 끝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죠. 이거 알면 그냥 푸는 문제 아니었어? 맞아요. 그렇지? 자, 그럼 축의 검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값은 마이너스 p. 그러면은 4분의 p죠.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10.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걸 좀 외워, 제발. 외워서 풀어야 돼. 너희들이 공통 수학하면 개고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특히 3학년 1학기를 좀 했던 친구들 중에 개고생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 공통 수학 가도 잘할 줄 알았는데 공통 수학 가서 개고생하는 애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안 외워서. 외우라는 걸 안 외워서 그래. 예를 공통 수학 가면 있잖아. 예를 들어 곱셈 공식 5개, 4개 외웠지. 5개는 아니고. 그치? 그리고 곱셈 공식 13개로 넣어놔. 뭘 외우면 외워야 그렇게 걔네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외우면 되게 인수분해 공식도 외워야지. 그거 14개.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도 있죠? 변형 공식 한 6개. 그리고 관련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외우라는 것도 있어. 외우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 그게 1단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거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려. 특히나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안 외우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부등식까지 헤매거든. 부등식까지. 자, 지금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6단원이 경우의 수랑 이제 순열 가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마지막이 행렬.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의 4분의 3 정도가 사실은 이거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2차 부등식까지 있어. 근데 그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차 함수에 연관이 되어 있다. 절반 이상이 2차 함수에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공통수학은 2차 함수 그래프 제대로 못 그리면 2차 함수 내가 제대로 모르면 옥션 제대로 못 구하고 추계 방정식 못 구하고 이거 못하면 그냥 그대로 다이라고 보면 돼. 못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꽤 많거든. 근데 그 공식을 제대로 외워야 문제가 풀려. 이게 그래서 중등부 과정과 고등부 과정이 정말 많이 틀려. 사실 너희들 중등부 과정에서도 거의 곱셈 공식도 외웠을 거고 변형 공식도 외웠지. 그렇지? 완전 제곱식 하는 것도 외웠고 근해 공식도 외웠을 거고 타별식도 외웠을 거고 2차 함수 곱셈 하는 것도 외웠을 거고. 근데 얘네들은 있잖아. 너희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거 만약 전부 다 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외워져. 시키는 거 다 했으면 그냥 굳이 안 외워도 외워지거든. 근데 공통수학 하면 있잖아. 굳이 외워야 돼. 그때부터는 굳이 외워야 돼. 굳이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자 중학교에서 했던 방법대로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이것들을 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중등부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보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써야 돼. 그게 공통수학이야. 물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반 중에 공통수학 올라가는 친구들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이제 단편적인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놨어. 틀은 다 만들어놨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너희들 레벨 테스트 결과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할 거예요. 레벨 테스트가 6월 10일이죠. 그렇죠? 이때 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건데 선생님들이 가안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올라가면 그냥 쉬운 교재로 할 거야. 쉬운 교재로 할 거야.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갈 수 있는 교재로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공통수학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야. 그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뒤지도 고생하거든. 어차피 어려운 건 그때 다 아니까 공통수학이는 개념만 충실하게 잡아가도 나중에 이제 대수, 미적분열, 확률 통계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그때 가서 공통수학에서 엄청 어려운 개념을 갖다 끌어오진 않거든, 잘. 그래서 너희들이 선행하는 입장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 물론 진짜 블랙라벨까지 하면 정말 좋아. 블랙라벨까지 하고 정말 좋아. 근데 블랙라벨까지 하려면 좀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개고생을 해야 돼. 블랙라벨 하기 전까지 적어도 3바퀴는 돌아야 되거든. 3바퀴는 돌아야 돼. 기본적인 개념 한번 돌아야 되고 RPM이랑 센 정도까지 풀고 나야 그래도 블랙라벨 하면 할만해. 아니면 그 중간에 1분 정도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블랙라벨이 할만해. 고쟁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공통수학 하는 친구들도 있고 3-1을 한 번 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공통수학 하는 친구들도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3-1의 심화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걸 거고 3-1의 심화 과정을 공통수학으로 한다고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공통수학 자체가 중등부 전체 과정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수학을 다룰 수 있으면 중등 내용이 좀 쉬워. 많이 쉬워. 사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너희를 좀 선생님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분기가 우리 반도 좀 당연히 찢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반도 좀 찢어질 거야. 일단 신촌 죽전 모일 거고 당연히 신촌 죽전 웬만하면 좀 모일 거고 그 다음에 신촌 죽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원래 것들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는 늘 우리 학원이 그렇지만 레벨별로 원편성을 하잖아 사실은. 1반, 2반, 3반 있으면 3-1이 1, 2, 3반 월수금이 3반 있으면 3반의 레벨이 다 다르거든. 근데 다음 분기 때는 그걸 좀 못할 것 같아. 좀 섞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재를 이번엔 조금 레벨별로 선정을 못했어. 그래서 다음 분기는 조금 좀 애매한 분기가 될 것 같긴 해. 그래서 너희들 6월 10일 날 레벨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9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7월 한 10 며칠 날 이제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갈 거야.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넘어갈 거야.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 수요일 목요일 거다. 그 다음 주 수요일 10월 저희 시험 다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이제 그때 넘어갈 때는 3-1 한 번 해도 괜찮고 한 번 더 해도 괜찮고 사실 학원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선생님은 내일 3-1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사실 여기서 공통수학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렇지만 또 학원 전체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공통수학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분기 때도 이제 공통수학을 하든 3-1을 하든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좀 성실하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물론 단편성으로 강의 짜여있긴 한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엄마랑 상담을 할 거야. 너희한테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엄마랑 상담을 할 거고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랑 좀 면밀하게 이야기 컨트롤을 하긴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3-1 성적이 20개 언저리인 사람들 20개를 넘어가거나 20개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EX반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 EX반은 방학 때 연장 수업 하는 것만 다른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차피 학기 중에 똑같이 가는 거고 수업 시간 3, 4교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EX반 수업을 하면 다음 때 5시부터 10시까지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할 거야. 공통수학은 그렇게 좀 딥하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분기 때 3-1을 겨울방학 때 3-1을 굉장히 쌤이랑 딥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거든. 이번에 공통수학 가서 개고생하는 애들 있고 성실하게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의 차이를 보면 딱 그거야. 공식을 얼마나 잘 숙지했냐. 그리고 외우라는 걸 얼마나 잘 외웠냐. 너희들도 제발 외우라는 거 좀 잘 외워. 그래야 고등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어.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수학이 열정해. 영어는 나중에 가면 거의 대동소이해져. 물론 영어를 지지를 못하는 친구도 가끔 있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쩌겠어.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른 과목은 있잖아. 외우면 된다? 열심히 외우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근데 수학은 그게 안 돼. 그저께 선생님 와이프 오빠가 왔다가 가셨어. 왔다가 가셔가지고 주말에 선생님이 이제 같이 좀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단국대학교 졸업하셨거든. 단국대학교. 딱히 좋은 학교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옛날 학력고사 세대이셔. 이제 수능 보기 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는 340점이 만점이고 보통 한 320점 정도 가면 보통은 이제 최소 한양대 이상 가거든. 한양대, 연고대, 서울대도 그쪽 밑에 쪽은 들어가. 되게 이제 수학 안 좋은 데 들어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좀 병신 같아가지고 원서를 안 써줘서 못 간 케이스. 원래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가시려고 하셨는데 못 간 케이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지? 아이씨 모르겠다. 안 되겠다. 수업 해야 되겠다. 아 맞아. 그게 그거야. 그 형님이 원래 지금 와이프 쪽 집안이 조금 과하게 똑똑하거든. 와이프 어머니가 서울대 치의에, 아버지는 한국외대죠.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서울대 법학과. 그리고 그 집 자녀들은 첫째가 지금 현재, 첫째는 지금 기업, 거기가 이제 작은 아버님이 기업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의 사장, 둘째는 판사, 세 번째는 딸인데 판사한테 시집을 갔고 그리고 둘째 삼촌, 첫째 삼촌은 교감 선생님, 둘째 삼촌은 은행장 하다가 지금 퇴직하셔서 쉬고 계셔. 어쨌든 그 집안이 조금 재수 없는 집안이기는 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탱가탱가 놀다가 진짜 3학년 가서 1년 바짝 공부했어. 그래서 영어도 거의 만점, 뭐 다른 거 뭐 거의 만점이 나왔는데 수학만 못 따라갔어. 수학은 그렇게 못 따라가. 조금 재수없는 집안에 대가리가 졸라게 좋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1년 만에 하는 못 따라가요. 고등수학에서. 너희들이 특히나 수학은 그래서 좀 쌓아가는 게 필요하거든. 근데 쌓아가는 건 너희들이 하는 만큼 쌓여. 니네들이 네 손으로 푼 것만큼만 쌓인다고. 수업 듣는 거는 쌓이지 않아. 니네들이 네 손으로 푼 것만 쌓여. 그래서 너희들 이걸 많이 쌓아야 돼. 중학교 때까지는 있잖아. 그냥 너희들이 머리로 공부하는 걸로 되거든. 머리 좋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는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해도 점수가 잘 나와. 하지만 그거는 딱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가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돼. 물론 예외적인 이상한 애들이 가끔 있어. 진짜 이 대가리가 진짜 진짜 예외적으로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 수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그냥 대충 들어도 다 잘해. 근데 그건 예외고.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지금 되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딱 두 명밖에 못 만났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까지 딱 2명 만났다. 그런 친구.
나머지는 다 미친 듯이 해야 돼. 근데 미친 듯이 하면 돼. 너희들 조금 힘들겠지만, 그렇지? 고생 들었겠지만 열심히 좀 합시다. 자, 이거 47번 보자. 자,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오른쪽 직선 위에 있을 때 p 값을 구하라. 일단 직선 한번 볼까? 자, 앞에 봐. 얘는 y 꼴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어떤 두 점을 지나가니?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지. 그럼 자, 기울기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리시고요. x의 증가량이 2죠. y의 증가량이 4야. 이렇게. 자, 밑변분의 높이야 그냥. 가로분의 세로. 근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것만 기억해도 기울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그럼 기울기 A는 어떻게 되니? x가 2 증가할 때 y는 4 증가했으니까 2가 기울기고, y절편 b는 4겠죠? 그럼 얘는 y 꼴 2x 더하기 4라는 직선 위에 꼭지점이 있어. 자, 그럼 꼭지점 보여볼까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자, 항상 요놈의 절반 마이너스 p죠? 요놈의 반의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한 다음에 자, 플러스 3p의 제곱 적어주면 되지. 자, 그럼 얘는 요놈 x 마이너스 p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남는 거 요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더하기 2p의 제곱이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꼭지점의 좌표는 p, 2p의 제곱. 그럼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p의 제곱은 자, 2p 더하기 4. 좀 더 좌변 넘기자. 그럼 얘는 2p의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가 0. 그럼 얘는 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0이죠. 그리고 꼭 인수분해 되지. pp 1, 2 이렇게. 그럼 대각선 곱하면 가운데 또 만들어지고. 자, 그럼 얘는 이제 p-2, p 플러스 1 꼴. 그럼 따라서 p 값은 2가 된다는 거. p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답이겠네요. 자, 이걸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쪽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뭐 그냥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x절편, y절편 구하라는 소리인데요. 자, 일단 y절편 어떻게 되니? y절편은 상수항이죠. 자, 0,4가 y절편인데 그림 보면 얘가 바로 d값이죠. d는 4고요. x절편은 y가 0일 때를 의미해.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0이죠. 자,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0일 거니까 얘는 4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1이 꼴이야.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x절편이죠. 그럼 마이너스 4는 a고요. 자, 플러스 1이 2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뭐 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1번이 틀렸네. 그렇지? 자, 1번은 마이너스 4. 그렇지? A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1154번 보자. 빨리 했다. (1154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x축과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런 꼴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얘는 어떤 놈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그럼 주어진 식에서 완전식 제곱식이 될 만한 것만 찾아보면 되지. 그렇지? 자, 일단 뭐 1번 무조건 안 될 거고 2번도 안 될 거고 지금 정답 3번이겠네. 자, y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죠. 요놈의 절반은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요걸 제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하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 맞지? 이렇게. 즉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이야. 심플하게. 자, 50페이지 질문. 60번 또 57번 또 이거만 하면 되지. 자, 57번 60번 보자. 30분 정도 나오거든요. 자, 1157번.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있길래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 자,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 a 값을 구하겠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요거일 때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지? 얘는 그래프가 위로 오르기고요. x 이퀄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할 때 증가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건데. 자,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축의 방정식이죠. 이걸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거를 따지는 거였어. 그렇지? 그럼 얘는 뭘 알려준 거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렇죠? 외워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b에 해당한 게 플러스 2a겠죠. 그러면은 a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대부분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잖아.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그랬지. 자, 기억 a가 0보다 작다이면 위로 올라가다. 맞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맞죠? 그 다음에 이차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a보다 폭이 적다. 폭을 이야기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절대값이고 a에다 절대값이었을 때 큰 놈이 폭이 더 적죠. 그렇죠. 그럼 기억, 니은, 디가 다 맞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유형 7이랑 유형 8은요. 그냥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꼭지점을 찾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y꼴, 자,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에서,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로, a가 음수면 위로 불로.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p. 근데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p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이 축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고, 이 축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는 범위. 요것이었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p, q. 자, 그럼 2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는 2차의 개수, 얘가 똑같냐부터 확인해야지. 자, 얘가 똑같아야 뭐다? 그래프의 모양이 같아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동했냐? 어떻게 이동했냐? 이동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 어떻게 변하냐고 살펴보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2차 함수가 기준이 되는 건 항상 꼭지점이야. 2차 함수의 기준이 되는 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져. 자,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야. 그러면 3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반은 플러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반해주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받아주시고 뒤에 더하기 자 그럼 얘는 3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빠진다고 하면 더하기 3 그래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 1,3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 꼭지점이 1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럼 0이고요. 자 3에다가 3을 더하면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주어지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얘는 앞에 3은 그대로 하고 x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3인 거잖아. 그럼 얘는 y는 3x의 제곱 더하기 3. 그럼 끝났지? 그렇지? 자 이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6이겠죠. 아닌데 뭐지? 1,3 y축 방향으로 3이거나 미안 이게 6이었죠 그쵸? 바본가? 6 여기 6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b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a는 3, b는 0 c는 6이니까 더하면 9죠. 자 62번 해결해보세요. 꼭지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에다가 x축 방향, y축 방향 정리하면 답이야. 정답 나왔어요? 1번 1번이죠 그쵸? 자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6x 반의 제곱이라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더하기 그럼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때 꼭지점의 x좌표가 축에 방정식이죠. 자 다음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8은 그냥 메인도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래프에서 x절편 y절편 찾을 수 있냐? 이게 다야? 딱 그 정도예요. 자 식은요 y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의 제곱 더하기 4x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반의 제곱 이놈의 절반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더하기 8 그럼 꼭지점 요거 그래프 그려주면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죠 여기 그 다음에 y절편은 아까 6이었어 여기
자,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아마도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지? 자, 이제 삼각형을 꼭지점 비롯해서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 두 개는 x절편이잖아, 그렇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꼴 0이라고 두면 x절편 구할 수 있는 거죠. x절편 y값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가 0일 거니까 자, 얘는 2하고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하면 되지. 그래서 합이 플러스 4 곱이 10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6이 0. 그래서 x 이꼴 2가 되거나 x 이꼴 마이너스 6이 되거나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 밑변의 길이가 8 높이로 8 그럼 88에 64 나누기니까 32가 정답입니다. 결국 쌤이 계속 말하잖아. 자,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으면 2차원점 거리가 끝난다고. 자, 67번 해결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만약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에 이미 아직까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내가 숙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요거의 넓이 구하라고 했지? 그치?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의 절반, 마이너스 2분의 3. 요 놈의 제곱을 한 번 더 빼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2는 8이 되겠죠? 4분의 8. 그래서 4분의 17.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4분의 17이라는 거지. 근데 요 점의 좌표는 뭐야? y절편 2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바로 밑변 2, 이게 바로 높이 2분의 3. 그럼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 그렇지? 자, 그럼 뭐 2분의 3이 8입니다. 자,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알았다. 여러분, 여기까지 난 꼭지점을 잘 못 구하는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 그래프 개형 찾는 거. 그래프 개형 찾는 거. 자, 여기. 자, 이거 143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43페이지.
한번 살펴보면 y 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자,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a가 음수면 위로 불러오죠. 이때 저 c가 뭐였다? c가 y 절편이었죠. 그러면 사실은 a랑 c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냥 눈으로 보면 아래로 불러오면 a는 양수, 위로 불러오면 a는 음수. 자, x축이랑 자, y축이랑 위쪽에서 만나면 얘는 위쪽에서 만나면 뭐다? y절편 c는 양수. 아래쪽에서 만나면 음수. 심플해 이거는. 근데 문제는 요놈이에요. 그럼 저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이놈. 자, 저놈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추계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차 문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얘가 y 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자, 일단 아래로 부르기니까 얘는 a는 양수죠. 그렇죠? y절편이 여기 있어? 그럼 c도 양수. 자, 그럼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b는 추계 방정식을 이용. 축은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자, x축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a가 양수면 당연히 b도 양수가 나와야 이쪽이라 있겠지. 그렇지? 여기서 b는 양수.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축일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a는 자, 요 그래프는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자, a는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죠. 그렇죠? 자, b는 일단 뭔지 모르겠고 자, c는 어떻게 되니? 위로 여기 y절편 저기 있죠? c는 0보다 작겠지? 그렇지? 자, 그럼 추계 방정식 보면 추계 방정식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자, 여기 축 여기 있지? x축 오른쪽에 있어? 그럼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럼 a가 음수야. 0보다 크려면 b는 뭐가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되지. 그럼 b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야? 자, 파란색 그래프는 자, a는 0보다 작죠. 자, b는 일단 뭔지 모르겠고요. 자, c는 축이 있는 여기서 만나지. c도 0보다 작죠. 그럼 이제 b의 구원 어떻게 될까? 축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왼쪽에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 0보다 작아. 자, 그럼 a가 음수야. 0보다 작으려면 b도 음수가 나와줘야 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맨날 이렇게 구하면 복잡하잖아. 그치? 복잡해. 근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이게 x축, y축이야. 이렇게. 자, 축 왼쪽에서는요. 축 왼쪽에서는 AB의 부호가 같아요. 축 오른쪽에서는요. AB의 부호가 달라요. 봐봐. 축 왼쪽에 있는 거. 첫 번째랑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AB의 부호가 어떠니? 같지? 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두 번째 거. AB의 부호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같다로 외우세요. 같다. AB의 부호가 축 왼쪽에서는 같고 AB의 부호는 오른쪽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같다라고 외우는 거야. 같다. 뭐 어디 간 거 아니고, 그치? 같다고 둘이. 그치? 여기서는 AB의 부호가 같고 여기서는 A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너희들이 너무 심플하게 ABC의 부호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보고 대충 그래프를 당연히 짐작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 안 한 거.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 자, 어떻게 하라고? 같다고. 같다. A는 양수죠. 그쵸? B는 어디 있어? 축이 여기 있지. 그치? 그러니까 A,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여기니까 크죠. 그쵸? A, B의 부호가 다르죠. 봐봐.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B가 요놈이 자, 여기 있으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0보다 크죠? 그쵸? A가 양수야. 그치?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양수가 나오려면 B는 음수가 나와줘야 양수가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AB의 부호가 지금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축이 이쪽에 있으면 AB의 부호 같고 축이 이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럼 1007번 한번 봐봐. 1107번.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축이 X축 왼쪽에 있으니까 Y축 왼쪽에 있으니까 AB의 부호는 같아요. B는 양수. 자,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C는 0보다 작겠죠. 자, 한 번 더 볼까? 8번 봐봐. 자, 얘는 축이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A는 음수. 그렇지? B는 양수겠죠. AB의 부호가 달라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양수. 이렇게. 자, 9번부터 12번까지 빨리 풀어보세요. 이 정도는 눈으로 푸는 문제로 바뀌어. 뭐 간단한 기억하면 되죠. A랑 C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넌 이거 풀라니까 왜 아직도 못했어? 9번부터 12번까지 풀라고.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말을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깜빡하고 있고 이씨. 자, 다 됐지? 네. 자, 넘어가고. 자, 52페이지 한번 봐봐. 자, 69번 빨리 ABC 보호 말해봐. 1169번. 자, A의 부호는요? 음수. 양수 알수. 위로 불러보자. 음수. 자, B의 부호는요? 양수. 음수. AB 같아야 되죠? C의 부호는 음수. 음수. 됐죠? 자, 70번 빨리 해결해봐. 자, 이건 뭐 이제 번외인데, 우리 지금 교재에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 교재에는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 실제로 3월 1학기에서 학교 시험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자, 봐봐.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죠. 자, 이러면 여기 뭐 사례가 없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는 y equal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면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요 0보다 크겠죠. 자, b는 ab가 이쪽은 다르니까 0보다 작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겠니? 자, C는 여기 0보다 큰 쪽에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는 A 빼기 B 더하기 C 또는 자,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자, 이런 놈의 구호는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아마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했겠지. 그치? 자, fx를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면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y 대신 fx 집어넣었으니까. 자, x에다 1 한번 집어넣어볼까? 1.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럼 x 이퀄 1 단수값 0이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렇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a 빼기 b 더하기 c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일 거예요. 그럼 함수값 따라가면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놈이 양수인 건 확실히 알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x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4a 더하기 2b 플러스 c야. 자, x에다 2 집어넣었으면 1, 3 여기 있으니까 얘는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요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요놈이 0보다 작은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a 자, 마이너스 2b 플러스 c야. 이런 건 어떻게 되니? 0보다 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합승집합 여기잖아. 올라가면 위에 어딘가 있겠지. 확실한 건 0보다 크죠. 자, 그럼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이놈은 이거. 그 다음에 이놈은 이거.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뭘 대입할지 어떻게 찾냐? 자, C는 전부 다 1일 때, 요놈이 C 앞에 단수 숫자가 다 1일 때 전부 다 뭐냐면 B 앞에 있는 개수야. 이렇게. B 앞에 붙어 있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근데 문제는 가끔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문제. 자,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게 문제. 그럼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될까?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는. 자, 얘는 이럴 때는 자, 봐봐. 항상 C 앞에는 숫자가 다 1이었죠. 그래서 1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9분의 1 앞으로 빼야 돼. 그러면 9분의 1은 A 더하기 3분의 1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얘는 뭐다? X에다 뭐 대입한 거? 3분의 1 대입한 거. 그래서 얘는 9분의 1 곱하기 F 3분의 1을 의미해요. 그럼 3분의 1은 여기쯤 있을 거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요렇게 양수 이렇게. 이거 너희들이 뭐 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 일단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앞에 게 충실하게 잘 따라왔으면 사실은 유형 10, 유형 11, 유형 12, 유형 13 되게 쉽거든. 뭐 14, 15도 마찬가지고 되게 쉬워. 사실상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줘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워. 근데 문제는 앞에 게 충실하게 잘 안 돼 있으면 많이 헷갈린다 이게. 이거 많이 헷갈려.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1차 함수는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 다야. 요 개념만 너희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1차 함수학 문제의 80%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머지는 조금 더 추가로 돼야 될 거. 2차 함수도 마찬가지. 꼭지점, 추계방정식, 평행이동, 그 다음 x절편, y절편 요 정도만 알면 2차 함수 문제의 70% 이상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너희들이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 추계방정식, x절편, y절편, 평행이동 요 정도. 결국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거야. 너희들이 꼭지점 찾을 수 있고 그래프 그릴 수 있고 x절편, y절편 찾을 수 있고 추계방정식이 뭔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리니까 다른 거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집중해. 1참수도 마찬가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렇지? 기울기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은 맨날 여러 가지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데 그 문제를 잘 뜯어보면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야.
전부 다 여기서 출발. 다른 거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다야.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시험 때도 이것만 확실하게 알았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도 빽빽이었어. 그 벗어나는 문제 많지 않았죠. 그거 외에 뭐 넓이 구할 때 뭐 닮음 이용하고 이런 게 조금 있기는 있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복합적인 문제. 근데 그거 외에 기본적인 개념만 확실하게 너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도 중등부 과정에서는 최소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기본만 나와요. 네, 물론 예배 방정식이 활용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못되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알아서 해야 돼요. 어차피 자, 뭐 일단 지금 여기까지 나가고요. 오늘 과정은 52페이지까지 나갈 거야. 52페이지까지 과정을 나가고 교재 채워, 닥터제이. 닥터제이 채우세요.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하면 진도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 다음 시간 진도 거의 마무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했으니까 3-1 복습 좀 더 하고 2-2 닥터제이 마무리하고 갈 거예요. 닥터제이 마무리 숙제는 이미 다 나갔지? 빨리 채워와. 선생님 오늘 수업한 거 다 이해해버렸어요. 그래, 장 드디어 다 이해해버렸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거 만드는 게 중요해. 네, 내일 생각 이건 까먹겠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수업 때 잘 풀었는데 바로 까먹어버려요. 놀고 있는 거야. 또 틀어놔야 또 이제 다음 원 가보를 테니까. 자, 시원 덥다가 징징대지.